자, 준수 학생, 지혜 학생, 어서 와요. 우리 화폐금융론의 큰 그림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혈액, 즉 돈을 온몸으로 쫙 보내는지 그 혈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룰 이 여수신 제도는요, 바로 그 핵심 혈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경제 전체에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비밀의 문,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수신 제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부터 좀 살펴보고, 또 다른 나라랑은 길이 좀 달랐던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역사,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아마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 바로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 최초의 형태가 뭐였냐면 바로 상업어음 재할인 제도라는 거였죠.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괜찮아요. 원리는 아직 간단하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지혜 학생. 상업보험 재할인,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업이 물건을 팔고 나중에 이 돈 갚을게요 하는 약속어음을 받아요. 그럼 은행은 이 어음을 보고 오케이 하면서 기업의 돈을 빌려주죠. 이게 바로 할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은행도 돈이 급하게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어음을 들고 중앙은행에 가서 저희도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할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사용된 어음은 실제 물건 거래랑 딱 연결된 아주 건전한 진성 어음이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걸 보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시중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자산의 종류만 슥 바뀐 건데 경제 전체에는 본원 통화라는 새로운 돈이 뿅 하고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보세요. 자산 쪽에 상업어음 1억 원이 들어오죠? 그 대가로 부채 쪽에 은행의 지준 예치금이 1억 원 늘어납니다. 바로 이게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돈의 탄생인 거죠. 반면에 예금은행 쪽을 한번 볼까요? 상업어음이라는 자산이 지준 예치금이라는 자산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 총 자산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할인 제도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씨앗자금,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부르는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어요.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이라는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하지만 요즘 선진국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공개 시장 운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사거나 파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교과서적인 이론은 이런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아주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이 여수신 제도가 교과서랑은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국만의 독특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던 때죠. 그때 정부는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나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를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중화학공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한테 중앙은행을 통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정책금융 통로로 이 제도를 활용했던 겁니다.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준수 학생. 금융억압. 말이 좀 무섭게 들리죠. 이게 뭐냐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이 돈은 무조건 철강 산업으로 가야 해. 저 돈은 반도체 산업으로 이렇게 금리랑 돈의 흐름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을 말해요. 비유하자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 돈은 꼭 문제집 사는 데만 써야 해. 라고 딱 정해주는 거랑 비슷하죠.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당장의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비효율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원래 산업정책에 필요한 돈은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는 재정활동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대신했으니 이걸 준재정활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자기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독립성이 흔들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나라의 여수신 제도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국은행은 과거의 산업정책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아주 정교한 도구함을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여수신 제도 도구함입니다. 와,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죠? 각각의 도구가 다 저마다의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도구함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 이건 과거 정책금융의 향기가 살짝 남아있는 제도이긴 한데요.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똑똑해졌어요. 과거처럼 정부가 야, 무조건 중소기업에 돈 줘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은행이 알아서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잘 해주면 한국은행이 그 은행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일종의 당근을 주는 거죠. 마치 도라에몽이 꼭 필요한 순간에 맞는 도구를 주머니에서 딱 꺼내주듯이 경제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은행들 사이에서는요, 하루에도 진짜 수백, 수천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은행이 잠시 돈이 부족해서 결제가 딱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영업시간 중에는 무이자로 일중당좌대출을 해주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못 갚은 돈은 약간의 이자를 붙이는 자금조정대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의 혈액순환이 절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현대통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복도 시스템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설계인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아주 비싼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빌려야 해요. 이게 금리의 천장이죠. 반대로 돈이 남으면 아주 싼 금리,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로 맡겨야 하고요. 이게 바닥입니다. 자,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굳이 비싸게 빌리거나 싸게 맡기기보다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로서로 거래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바로 그 덕분에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라는 이 복도 안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막 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대출입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서 시스템 붕괴를 막는 최후의 안전망이죠. 마치 위기에 처한 도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재할인 도구에서 시작해서 한때는 국가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활약하고 또 지금은 금융 시스템의 정교한 안정장치로 진화해온 여수신 제도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여수신 제도는요, 매일매일의 지급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이게 일종 당좌 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복도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땐 최후의 안전망, 바로 특별 대출이 되어주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준수 학생, 지혜 학생,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화폐금융론,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수신 제도처럼 그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